행성 충돌로 지구의 종말이 눈앞에 다가왔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지구인들의 노력을 그린 영화가 있지요. 영화 아마겟돈으로 1998년에 개봉되면서 사람들에게 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실제 태양계에 있는 여러 지구 근접 소행성에 이은 지구인이 살아가는데 위협을 가합니다. 2024년 9월 현재 35,800개 이상의 근접 소행성이 발견되었으며 그중 약 4,925개는 직경이 300m에서 1km 사이인 중형 소행성입니다. 충돌 확률은 극히 낮지만 향후 2세기 이내에 중간 크기의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직경이 500m인 알려진 가장 위험한 소행성 중 하나인 베누는 2182년 9월에 2700분의 1의 확률로 지구와 충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요. 직경이 10km 정도 되는 행성이 지구에 충돌했었던 칙술로브 충돌이 있는데요. 6600만 년 전에 일어난 이 충돌로 범지구적인 기후변화가 발생하면서 공룡을 포함한 생물종의 75% 멸종한 백악기, 재상기, 대멸종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직경 500m 정도의 중형 크기가 지구에 충돌할 때 발생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습니다. 이에 한국의 기초과학연구원 등 공동연구진은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2025년 2월 5일에 과학저널인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베누형 소행성 충돌에 대한 기후 및 생태학적 반응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태양계에는 지구에 가까운 많은 천체가 있으며 대부분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은 작지만 중요합니다. 그러한 물체 중 하나는 직경이 약 500m인 소행성 베누입니다. 2021년 파르노치아 등의 연구에 따르면 베누가 2182년 9월에 지구에 충돌할 확률은 2700분의 1이며 이는 동전을 11번 연속으로 던져 매번 같은 결과를 얻는 것과 비슷한 확률입니다. 소행성 충돌이 기후 시스템과 해양식물 및 플랑크톤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원들은 최첨단 기후 모델을 사용하여 중형 소행성과의 이상적인 충돌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였는데요. 충돌의 영향은 수억 톤의 먼지가 대기 상층부로 대량으로 주입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전 연구와 달리 이번 연구는 육상 및 해양 생태계뿐만 아니라 대기 중의 복잡한 화학 반응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그림은 시뮬레이션을 기준으로 24개월 동안의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위의 좌측은 표면 온도로 대륙 지역으로 영하 3도에서 영하 8도 이하까지 기온이 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위의 우측은 강수량 변화로 일부 해양을 제외한 전 지구적으로 강수량이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 중 좌측은 육상 생산량의 감소로 남서아시아, 남미, 호주, 유럽을 제외한 전 지역의 생산량이 줄어듦을 볼 수 있고 아래 그림 중 우측은 해양 플랑크톤의 상태로 남극 지역을 중심으로 남태평양 지역으로 플랑크톤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연구진은 슈퍼컴퓨터 알레프를 사용해 베누형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경우 여러 가지 먼지 충돌 시나리오를 실행했는데요. 1억에서 4억 톤의 분진 주입에 대응하여 슈퍼컴퓨터 모델 시뮬레이션은 충돌 후 3, 4년 동안 기후, 대기 화학 및 지구 광합성에서 극적인 혼란을 보여줍니다. 가장 강렬한 시나리오의 경우 먼지로 인한 태양빛 감소로 인해 지구 표면 냉각을 최대 4도씨까지 일으키고 전 세계 평균 강우량을 15% 감소시키며 약 32%의 심각한 오존 파괴를 초래하는데요. 그러나 지역적으로 이러한 영향은 훨씬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연구의 수석 저자인 난다이 박사는 갑작스런 겨울은 식물이 자라기에 불리한 기후 조건을 제공하여 육상 및 해양 생태계에서 광합성을 초기에 20에서 30% 감소시킬 것이다. 이것은 세계 식량 안보에 엄청난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연구원들이 시뮬레이션에서 해양 모델 데이터를 조사했을 때 그들은 플랑크톤의 성장이 완전히 다른 행동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랐는데요. 육지에서의 급격한 감소와 2년 동안의 느린 회복 대신에 바다의 플랑크톤은 이미 6개월 이내에 회복되었고 심지어 그 후에는 정상적인 기후 조건에서도 볼 수 없는 수준까지 증가했습니다. 공동저자인 악셀 팀머만 박사는 우리는 먼지 속의 철 농도에 대한 예상치 못한 반응을 추적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철분은 조류의 핵심 영양소이지만 남극해와 동부 열대 태평양과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자연적으로 풍부합니다. 소행성과 성층권으로 폭발하는 지상 물질의 철분 함량에 따라 영양분이 고갈된 지역은 생체 이용 가능한 철로 영양분이 풍부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전례 없는 조류 대발생을 촉발한다는 것이지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충돌 후 해양 생산성의 증가는 규조류라고 하는 규산염이 풍부한 조류에서 가장 두드러지는데요. 그들의 꽃은 또한 많은 양의 동물성 플랑크톤 규조류를 먹는 작은 포식자를 끌어들일 것입니다. 란다이 박사는 시뮬레이션된 과도한 식물성 플랑크톤과 동물성 플랑크톤의 번성은 생물권의 축복이 될 수 있으며
육상 생산성의 장기적인 감소와 관련된 새로운 식량 불안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